안녕하세요, 투투캐스입니다. 오늘은 베뉴 차량을 살펴볼 건데요. 베뉴는 이제 현대에서 나오고 있는 SUV 중에 제일 작은 SUV 차량인데요. 액센트가 없어지면서 아마 액센트를 대신하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면의 모습인데요. 이 그릴이 넓어서 그런지 차가 작아 보이지 않아요. 이 그릴이 그리고 다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로 끊어서 따닥따닥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센터에 현대 엠블럼이 있고요. 엠블럼이 상당히 좀 큰 편이에요. 엠블럼이 요즘 현대차들이 다 크게 나오죠. 그리고 헤드램프 쪽을 보시면은 주간 LED 등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헤드램프, LED는 아니고요, 일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식부터는 이 모던 트림을 선택하시면 헤드램프가 LED 헤드램프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 위에는 방향지시 등이고요. 이게 약간 느낌이 이렇게 보시면은 코나 느낌 나요. 코나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하단에는 헤드램프, 뒤에는 방향지시 등. 그 범퍼 쪽을 보시면은 이 범퍼 쪽에도 이 그릴과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따다다 박혀 있어서 이걸 약간 베뉴의 특징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귀신이 무서워할 차입니다, 이게 제일. 아이고 무서워라. 십자가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뚫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죠. 타이어는 15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디자인은 저는 좀 아쉬운데요. 베뉴는 15인치와 17인치 두 가지가 있어요. 17인치는 디자인이 괜찮아요. 15인치는 좀 아쉽죠. 그 사이드 미러에는 이렇게 LED 방향 지시 등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렇게 U자형으로 들어와요. 이것도 이쁘더라고요. 이 LED 방향 지시 등은 원래는 2020년식에는 모던 트림부터 들어갔었는데 2021년식부터는 스마트 등급부터 적용이 돼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도어 손잡이는 뭐 크롬 처리되어 있는 건 없고요. 여기 이렇게 스마트 버튼이 있습니다. 2열도 마찬가지로 크롬 처리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그 여기 주유군 좌측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운전석에서 열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베뉴의 캐릭터 라인은 크게 세 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어 램프가 연결된 두 개, 그리고 여기 2열 도구에서 시작되는 하나, 그래서 총 3개 쭉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요거는 이제 앞핸다 쪽에서 끊기고요. 아래쪽 캐릭터 라인은 그 리어 램프에서 연결된 캐릭터 라인은 이렇게 쭉 프론트 헤드램프까지 이어집니다. 캐릭터 라인 3개가 있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은 많이 안 주고 있고 적당하게 넣었습니다. 베뉴 위에는 이렇게 샤크테일 안테나도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후면을 보시면요, 뒤에 베뉴 엠블럼과 현대자동차 엠블럼이 정말 크게 보이네요. 그리고 좀 특징이라면 이 베뉴의 엠블럼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여기를 다 크롬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흰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뭐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이뻐요.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냥 크롬 처리한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쁘네요. 자, 리어 램프는 LED 리어 램프는 아니고요. LED 리어 램프를 하시려면 옵션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일반 발부식 리어 램프입니다.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방향 지시 등, 그리고 하단에 여기가 이제 후진등이 들어옵니다. 후진등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 리어 범퍼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무늬를 넣었습니다. 여기 십자가 무늬를 넣었어요, 동일하게. 자, 이제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이제 트렁크는 요 하단에 여기 손 넣는 곳에다가 넣고
이 레버를 누르시면은 열립니다. 이렇게 반자동으로 열려요. 트렁크 용량을 보면은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죠. 이게 베뉴는 총 355리터의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스톤이 352리터보다 3리터가 좀 더 많기는 해요. 그리고 그 윗등 거 아반떼보다는 좀 많이 적어요. 아반떼가 474리터입니다. 한 120리터 차이가 납니다. 아반떼랑도. 트렁크 공간은 약간 협소한 것 같지만 얘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폴딩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드를 보면은 약간 파져 있어요. 뭐 깊게 파져 있진 않은데 이쪽도 약간 파져 있습니다.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근데 요 하단 부분, 요 부분을 열으시면은 공간이 깊어요. 깊기 때문에 여기도 공간 활용성이 높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꽤 높죠? 그리고 이 판때기를 지금 위에 올라져 있는데 좀 더 깊게 쓰겠다면 이렇게 아래에 내리셔서 이렇게 아래 내리셔서 사용하면 깊이를 더 쓸 수 있죠. 깊게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 러기지 스크린도 있는데 이 러기지 스크린도 이제 높은 물건을 넣을 때 거슬린다 싶으면 여기 양쪽에 이 끈이 있어요. 끈을 빼서 얘를 한번 빼주고 요렇게 여기다 높은 물건을 실으실 때 저 러기지 스크린을 따로 어디다 보관 안 해도 되겠죠. 트렁크 문을 닫으실 때는 위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파여 있어서 여기를 잡고 내리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실내를 살펴볼게요. 뒷자리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뒷자리 왔고요. 지금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이제 무릎 공간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그 아반떼보다는 공간은 좀 좁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무릎 공간은 괜찮습니다. 뭐 하나 반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주먹은 하나 반. 그리고 발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서 뭐 불편한 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협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손잡이는 이렇게 도어 손잡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기는 방식이고요. 여기 도어 락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윈도우 버튼인데요. 네, 뭐 당연히 원터치 자동은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눌러줘야지 올라갑니다. 또 손잡이 포켓인데요. 여기는 생각보다 공간이 꽤 괜찮아요. 스마트폰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포켓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방식이고요. 생수병이나 음료수 캔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제 커피를 놓을 수는 없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병이나 캔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캔도 따면 넣을 수 없죠. 별로 이걸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기울어진 걸. 그리고 이 중에 스피커가 있고요. 기본형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트백 포켓이 있고요. 조수석도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 에어벤트 없습니다. 여기 뭐 시거제 USB 없고요. 뒤쪽에 편의사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룸램프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룸램프가 하나 있고 이렇게 껐다 켤 수 있어요. 그 뒤쪽을 보시면은 헤드레스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세 좌석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없어요. 없고요. 그 시트를 보시면은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등받이 부분과 이 엉덩이를 받쳐주는 부분이 재질이 좀 달라요. 여기는 완전 인조가죽 시트인데 여기는 약간 직물 시트 같은 느낌도 나고 좀 까슬까슬 하거든요. 거칠거칠 하거든요.
재질은 거칠거칠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이게 더 좋은가? 왜 이렇게 인조가죽 시트로 다 안 발랐는지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원가 절감인가요? 뒷좌석에서 운전석과 센터벨 시야를 봤을 때 모습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럼 이제 앞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좌석에 앉기 전에 베뉴는 전트리는 수동 시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옵션을 넣어도 이 전동 시트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지금 제가 앞좌석으로 왔는데요. 일단 먼저 계기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계기판을 보면은 뭐 일반적인 계기판 모습입니다. 센터에 이제 3.5인치 단색 디스플레이 정보창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속도 게이지, 좌측에는 RPM 게이지. 요거는 이제 냉각수 온도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유 게이지. 보통 볼 수 있는 계기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유가 거의 가득 차 있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가 517km로 떴어요. 제가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 한 540km였는데 제가 좀 쓰다 보니까 517km까지 떨어졌거든요. 정말 가득 넣으면 한 550km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베뉴 주유 탱크 용량은 45리터예요. 이건 스토니카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아반떼보다 2리터 적습니다. 아반떼가 47리터니까 2리터 적습니다.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던 트림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트림은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 가죽은 괜찮아요. 가죽 질감 괜찮고요. 이 핸들 굵기도 적당합니다. 저한테는 적당해요. 제 손에. 제가 손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굵은 핸들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얘 근데 굵지는 않아요.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전하기 좋다는 의미도 되죠. 그리고 여기 핸들 리모컨이 위치해 있습니다. 스티어링이 3스포크. 3스포크가 제일 무난해요. 디자인은. 요즘 뭐 현대가 많이 쓰는 게 이제 4스포크, 아반떼나 소나타에 많이 쓰는 그거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디자인은 좀 별로예요.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게 또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 송풍구는 좌측에 하나, 센터 둘, 우측에 하나, 총 4개. 네, 동일하죠. 보시면 여기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송풍구를 왼쪽으로 밀면 닫힘, 우측으로 밀면 열림, 이렇게 표시까지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하죠. 그 좌측 하단에는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전조등 각도 조절 버튼이고요. 이거는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버튼이죠. 마이너스 하면 밝기가 어두워지고 플러스 하면 밝아지고요. 그리고 차량 이탈 방지 보조 버튼, 그리고 차량 자세 제어 버튼, 이게 4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피커가 있고요. 동일하게 도어 손잡이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락 버튼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정 버튼이죠. 레프트, 라이트 선택하는 거고요. 이건 사이드 미러 이제 접는 버튼인데요. 이게 오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으로 펼치고 접습니다. 그리고 도락, 언락 버튼이고, 그리고 윈도우 버튼인데요. 윈도우 버튼은 운전석만 원터치 전자동 버튼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동 열리고, 이렇게 한번 당기면 쭉 올라갑니다. 나머지 좌석은 수동으로 당기고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락 버튼입니다. 윈도우 락 버튼.
이것도 포켓 손잡이인데요. 여기도 이 정도 꽤 넉넉해요. 뭐 스마트폰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사이드 포켓, 운전석 사이드 포켓은 2열이랑 좀 다른데 이것도 이렇게 음료수를 세워서 놓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네요. 그 상단에는 ECL 룸미러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는 룸램프가 있는데 이렇게 버튼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 보시면은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요. 등도 있어요. 등은 있는데 등은 이렇게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서 켜줘야 돼요. 물론 이렇게 닫으면은 이렇게 눌려서 꺼지기도 해요. 근데 킬 때는 수동으로 켜줘야 돼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8인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무슨 태블릿 PC를 붙여놓은 느낌 나요. 내비게이션 같지가 않고 태블릿 PC를 이렇게 거치한 느낌이 나거든요. 조금 저는 이질감이 좀 느껴지긴 해요.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식부터는 블루링크가 연동되면서 자동 업데이트가 돼요, 내비가. 근데 이 모델은 2020년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원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내비게이션이 운전자 방향으로 틀어있지가 않아요. 보면은 딱 정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운전을 해봤는데 불편해요. 저게 딱 정면을 보고 있어서 약간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운전자 방향 쪽으로 틀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틀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일자예요. 이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여기 인포테인먼트 버튼들이 있는데 라디오, 미디어, 뭐 지게찾기 누르면 바로바로 그 메뉴로 갈 수가 있어서 이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누르면 꺼지고 파워 푸시죠. 볼륨을 이렇게 조절하는 건데요. 근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비상등이 있는데요. 보통 비상등을 여기를 플라스틱으로 넣어주는데 이 베뉴는 하이그로시를 처리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야, 베뉴가 비상등에 신경 많이 썼어요. 버튼 고급스럽습니다.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그 공조장치 부분인데 둥글둥글하죠. 둥글둥글해서 또 보면 모닝의 실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쉐보레 트레블레이저랑 좀 그런 느낌이 비슷해요. 여기는 이제 공조장치 정보창이고요. 뭐 이걸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돌릴 수 있는 건 여기입니다. 온도 조절, 희망 온도 조절할 수 있고 오토 에어컨이라 오토 버튼도 있고요. 오프 버튼, 풍향, 방향 버튼, 그 우측은 이제 세기 조절하는 거죠. 세기 조절하는 레버. 여기 공기청정 모드도 있어요. 공기청정 모드도 있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 리어, 김서리 방지 버튼은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이렇게 12V 시거잭 하나와 USB 충전 단자 이렇게 해서 총 3개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납함이 있는데요. 수납함이 생각보다 넓어요. 기어 노브 쪽을 보시면은 기어봉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내리고 돌리는 방식이에요. PRND 평범하죠.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열선, 3단계 열선, 운전석, 조수석 모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2020년식에는 보던 트림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2021년식에는 스마트 트림부터 기본 적용해놨어요. 굉장히 좋아졌죠. 기본 트림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핸들 열선은 모던으로 오셔야 돼요. 이거는 2021년식도 모던으로 오셔야지 이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021년식에는 통풍 시트가 생겼어요. 모던 트림으로 오면은 운전석 통풍 시트가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옵션으로 동승석 통풍 시트를 15만원 추가하면 넣을 수가 있어요. 동승석도 아마 이 정도 위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스티어링의 열선이 한 뭐 이런 데에 들어가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에요. 돌리는 방식이고, 지금 기본은 노멀, 에코, 스포츠 세 가지가 있는데, 드라이빙 플러스를 추가하면은 그 험로 주행 모드가 추가가 돼요. 뭐 머드, 샌드, 스노우 이렇게 추가돼서 최대 6가지 모드가 지원이 돼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당기는 핸드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컵홀더는 2개가 있는데요. 이 베뉴에서 아쉬운 거는 지금 뒷좌석에 암레스트가 없고, 사이드 포켓에 보면은 컵홀더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뭐 주력으로 컵홀더를 쓸 것 같은데, 이 뒤쪽이 좀 덜 넓고 여기가 되게 좁아요. 여긴 너무 좁아요. 이쪽은 여기 딱 2캔 정도 들어갈 공간,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좀 여유있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인데요, 센터 암레스트는 이렇게 가죽 재질이고요. 괜찮아요. 가죽 괜찮은데, 이렇게 보시면 팔걸이가 좀 짧아요. 만들어주긴 했는데 좀 짧아서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팔걸이가 좀 짧아서 좀 더 이렇게 길게 좀 뽑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넓진 않은데 깊이는 꽤 있어요. 손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안에 뭐 시거잭이나 당연히 USB는 없고요. 그 조수석에는 보면은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받침이 나와 있어서 스마트폰을 눕혀서 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여기가 깊지는 않은데 스마트폰 정도 놓을 공간은 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실내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간단한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핸들 좀 맞출게요. 좀 올리고, 위아래 또 당길 수가 있어요. 핸들 조정할 땐. 전 좀 당겨 놓을게요.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뉴를 처음에 몰았을 때 느낌은 생각보다 경쾌하게 잘 나가요. 이게 아무래도 아반떼랑 같은 엔진에 같은 미션, 이게 무단 변속기거든요. RVD 동일해요, 아반떼와. 다른 건 이제 공차 중량인데 얘가 좀 더 가벼워요. 베뉴가 아반떼보다 가벼우니까 아무래도 좀 더 경쾌하게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는 조금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덜커덩하는 느낌은 있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차되어 있을 때 생각나는 이름이 하나 있죠. 오토홀드. 아쉽게 베뉴에는 전트림 어떤 옵션을 넣어도 오토홀드나 오토스탑 옵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고속주행이 좀 가능한 코스인데요, 좀 달려볼게요. 이 차량이 0에서 80km까지 갈 때는 좀 무난히 가거든요. 경쾌하게 나가고, 그냥 80km 정도 넘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RPM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도 이제 한 100km 정도 유지하면서 달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 갭이 좀 많네요. 이게 핸들을 꽉 잡아주네요. 저는 이거 이렇게 갭이 많으면 운전하기가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끄겠습니다. 이 차량을 이제 스토닉이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스토닉은 1.6 엔진이 없어서 뭐 직접적으로 이게 주행을 할 때 비교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비교할 때는 아반떼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차가 아반떼보다 좀 많이 크기가 생각보다 작고 가격도 기본 트림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풀옵션으로 채우면은 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300에서 400만원 차이가 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실내도 아반떼가 고급스러움이 좀 더 있죠. 이 베뉴는 아무리 좀 옵션을 넣는다고 해도 뭐 이런 실내 색상 같은 거는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내를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안전 시스템도 많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해요, 사실 아반떼가. 라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21세기 방송은 어금니, 뭐 앞니, 사랑니에게도 다 편지를 쓰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지금 만약에 타 방송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 이 스피커가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고, 쨍쨍해요. 딱 들리는 소리가 쨍쨍해요. 그 아반떼 그 기본 스피커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별로더라고요. 근데 이 베뉴는 괜찮네요. 역시 내비가 너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 운전자 입장에서 내비를 봤을 때 눈에 잘 들어오진 않네요. 좀 이렇게 운전자 방향으로 좀 꺾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 후죽방 경고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베뉴를 사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린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 등급이 많이 좋아졌어요. 2021년식부터는 뭐 인조가죽 시트도 들어오고 열선 시트도 들어오고 좋아졌는데, 통풍 시트를 넣을 수가 없어요. 통풍 시트를 넣으려면은 모던 트림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던 트림을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조수석에 사람이 많이 타면은 동승석 통풍 시트 15만원짜리 이거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죠. 요거는 넣으시면 좋죠.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뭐 프로토 에어컨,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옵션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2020년식보다는 이 모던 트림 가격이 좀 올랐어요. 62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도 62만원 오르고 LED 헤드램프 넣어주고 통풍 시트 넣어줬으니까요, 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게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이 좀 많이 안 좋아요. 후방 카메라 화질이 많이 아쉽습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약간 후방 카메라 화질이 제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이 번호판을 보여요. 번호판이 이렇게 잘 보여요.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